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자연스레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운동이 내 몸에 가장 잘 맞을까? 그냥 매일 걷기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마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걷기야말로 특별한 장비 없이 어디서든 손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친근한 운동이니까요. 하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최고의 운동이라고 믿고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단순한 활동만으로는 유지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근육은 조금씩 사라지고 관절은 점점 무거워지며 균형 감각은 예전만 못해집니다. 이런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에 더더욱 무섭죠. 연구들은 말합니다. 단순히 걷기만 하는 사람보다 근력 운동까지 병행한 이들이 훨씬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도록 삶을 누릴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노년기에 꼭 필요한 운동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단순히 걷는 것에서 벗어나 세 가지 요소, 근육을 키우고 관절을 보호하며 균형 감각을 기르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절실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종합적인 움직임입니다. 단일한 자극이 아니라 온몸을 깨우는 전방위적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죠. 영상에선 바로 이 지점에 집중합니다. 걷기는 심폐기능을 높이는 데 뛰어나며 하루 30분 정도의 규칙적인 걷기는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관절 주변을 단단히 잡아주는 힘, 넘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지키는 균형 감각은 걷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량 감소가 눈에 띄게 빠르게 진행됩니다. 전문가들은 60세 이후에는 해마다 약 1에서 2%씩 근육이 줄어든다고 경고합니다.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위험도 커지고 일상생활에서의 자립 능력도 점차 저하됩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같은 하체 주요 근육은 걷기만으로는 충분히 자극받기 어려운 부위입니다. 상체는 더욱 소외되기 쉽고요. 근력 운동이 동반되지 않으면 허리나 무릎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고 나아가 골격 자체가 약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게다가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이 없다면 낙상의 위험은 더욱 증가합니다. 단 한 번의 낙상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건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낙상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는 노인이 점점 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걷기 운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걷기를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그 걷기 운동을 단단히 받쳐줄 보완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간단한 운동 몇 가지를 걷기와 함께 병행한다면 노년기 건강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스쿼트 의자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무릎의 부담도 덜어줍니다. 벽을 이용해 팔을 밀고 당기는 벽 푸시업은 상체 근육을 단련하면서도 부상 위험이 낮습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는 데에는 한 발로 서 있기 혹은 뒤로 걷기 같은 단호한 동작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죠. 중요한 건 이 모든 운동을 규칙적으로 자신의 몸에 맞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걷기는 결코 나쁜 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장 건강을 위한 기본 토대이자 일상 속에서 가장 지속 가능하고 접근하기 쉬운 운동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력과 균형 감각, 관절 보호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다면적 운동이 필요하고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진정한 해답입니다. 당신이 매일 걸으며 동시에 자신의 몸을 조금 더 아끼고 돌보는 방법을 배운다면 나이 듦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위한 또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넘어짐은 노년기에 가장 두려운 사고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잠깐의 부주의로 인한 실수가 아니라 뼈가 부러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회복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회복이 된 이후에도 이전처럼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딱사는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앗아갈 수 있는 문턱이 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단순한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걸음은 시작일 뿐이고 그 걸음에 힘과 균형이 더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노년기를 보다 건강하게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걷기를 더 효과적인 운동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소개할 6가지 간단한 동작은 걷기 운동의 효과를 몇 배로 높여주는 보완 운동입니다. 이 동작들을 걷기와 함께 병행하면 근육을 더 단단히 붙잡아줄 뿐만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고 일상의 안전까지 지켜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걷기 전후에 맨몸 스쿼트를 해보세요. 특별한 장비 없이도 할 수 있는 스쿼트는 하체의 핵심 근육인 허벅지와 엉덩이를 자극합니다. 다리의 힘이 탄탄해지면 땅을 딛는 모든 순간이 안정감 있게 바뀌고 넘어질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벽을 이용한 팔굽혀 펴기입니다. 바닥에서 하는 일반적인 팔굽혀 펴기보다 훨씬 안전하면서도 효과는 뛰어납니다. 벽에 손을 대고 천천히 팔을 굽혔다 펴는 동작을 10번 반복해보세요. 이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팔과 어깨, 가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상체가 튼튼해야 걷는 자세도 곧게 유지되며 몸 전체의 균형도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걷다가 잠시 멈춰 서서 천천히 발 뒤꿈치를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종아리 근육이 단단해지면서 균형 감각도 함께 길러집니다. 이 동작은 계단을 오를 때나 평지를 걸을 때 더 안정적인 발걸음을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한 발로 서기, 균형 감각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벽이나 의자 등 안정적인 지지물을 가볍게 잡고 한쪽 발을 들어 올린 채 10바 20초간 버텨보세요. 처음엔 흔들릴 수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중심을 잡는 감각이 생기고 넘어질 위험이 훨씬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작은 물병이나 가벼운 물건을 양손에 들고 천천히 머리 위까지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세요. 이 동작을 10번 반복하면 어깨와 팔 근육이 자연스럽게 자극되며 일상에서 물건을 들거나 팔을 뻗는 동작이 훨씬 쉬워집니다. 여섯 번째는 허리 스트레칭입니다. 허리에 양손을 얹고 천천히 상체를 뒤로 젖히는 간단한 동작입니다. 굳어진 허리 근육을 풀어주고 뻐근함을 완화해줍니다. 꾸준히 하면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자세를 곧게 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걷기만으로 부족했던 부분들을 각 부위별로 채워주는 운동들을 함께 실천하면 몸 전체가 조화롭게 단련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봅시다. 노년기에 가장 필요한 운동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 말입니다. 많은 분들은 근력 운동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기울어질수록 근육이라는 기둥은 더욱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40대부터 매년 평균 1%의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6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가속화되어 10년 사이에 10%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며 관절은 외부 충격을 스스로 견디지 못해 통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걷는 동작조차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져 통증이 찾아오고 더 나아가 움직임 자체를 회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면 이 모든 위험을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유지되면 체중 조절도 쉬워지고 혈당과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당뇨병이나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균형이 잡힌 근육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결국 노년기의 골절은 단지 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뿌리째 흔드는 위협입니다. 하지만 걷기와 근력 운동, 균형 감각을 위한 훈련을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위협을 삶의 일부분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몸을 지키는 힘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지 체력이 떨어지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신체의 균형이 흔들리고 척추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해 자세가 망가지며 결국 허리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허리 통증이 잦아지고 앉거나 서 있는 일상적인 동작조차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이러한 불편함을 미연에 방지하고 허리와 무릎 같은 주요 관절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뒤로 근력 운동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근력 운동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해 주는 걸까요? 단순히 힘을 키운다는 차원을 넘어서 근육은 관절과 뼈를 보호하는 든든한 방어벽이 되어줍니다. 예를 들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 근력 운동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골밀도가 훨씬 높고 뼈가 더 단단해 골절 위험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체의 중심인 허벅지 근육이 강해지면 무릎 관절이 외부 충격을 직접 받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관절염 발생 가능성도 낮아지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오래 서 있는 동작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허리 근육이 강화되면 몸의 중심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자세가 곱고 허리 디스크나 만성 요통 같은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육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지며 이는 당뇨병 예방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균형 감각 역시 근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면 몸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며 넘어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근력 운동만으로도 낙상 위험이 최대 4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걷기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체력을 유지하면서도 움직임의 질이 높아지고 활동 시간도 길어집니다. 걷기만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근력과 균형 감각을 보완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집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근력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소개할 7가지 동작은 특별한 장비나 운동기구 없이도 집안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며 노년기의 몸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줄 소중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자를 활용한 스쿼트 운동입니다.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동작을 10회 반복해 보세요.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 근육을 단련해주며 무릎 관절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하체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시켜줍니다. 두 번째, 벽을 이용한 팔굽혀기입니다. 벽에 두 손을 어깨 너비로 대고 천천히 팔을 굽혔다가 펴는 정을 10번 반복해보세요. 이 운동은 상체, 특히 팔과 가슴, 어깨 근육을 단련해주며 바닥에서 하는 팔굽혀 펴기보다 훨씬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해 줄 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넘어짐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과 고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해주며 무릎 관절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 가벼운 물병을 양손에 들고 팔을 천천히 머리 위까지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해 보세요. 어깨 근육을 단련할 수 있으며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부드러워져 일상생활에서 팔을 사용하는데 훨씬 수월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허리 근력을 기르는 브릿지 운동입니다.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이 동작은 허리 주변의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시켜주며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 균형 감각을 위한 한발 서기 운동입니다. 벽이나 의자에 가볍게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린 채 10초에서 20초간 균형을 유지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두 손을 떼고 중심을 잡는 연습까지 도전해 보세요. 이 동작은 균형 감각을 자극해 넘어질 위험을 줄이는데 탁월합니다. 이처럼 일상 속에서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동작들만으로도 몸은 놀랍도록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돌보는 만큼 당신의 몸을 지켜줍니다. 벽이나 의자 등 안정된 지지물을 가볍게 잡고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린 상태로 10초간 버텨보세요. 처음에는 흔들릴 수 있지만 반복할수록 몸의 중심이 잡히고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불편이 없는데 굳이 운동을 해야 할까?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움직이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 운동의 필요성도 자연스레 뒷전이 되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우리 몸은 조금씩 그리고 점점 더 눈에 띄게 변해갑니다. 관절은 굳고 근육은 딱딱해지며 이전처럼 가볍고 자유롭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를 지나면서 근육량뿐 아니라 관절의 유연성도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이 유연성의 감소는 단순한 운동 능력 저하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범위가 눈에 띄게 줄어들며 가볍게 움직이기만 해도 피로가 쉽게 밀려옵니다. 관절과 근육이 경직되면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동작조차 버겁고 불편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팔을 위로 뻗는 일이 어려워지고 바닥에 있는 물건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동작이 무겁고 힘들게 다가옵니다. 특히 다리 근육과 허리 주변이 뻣뻣해질 경우 걷는 모습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자세가 흐트러지며 낙상의 위험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다행히 이런 변화는 막을 수 있습니다. 꾸준한 스트레칭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스트레칭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관절의 가동 범위가 넓어지고 몸의 움직임이 다시 유연해지기 시작합니다. 뻣뻣해진 근육에 부드러운 자극을 주는 스트레칭은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며 부상의 위험도 현저히 낮춰줍니다. 유연성이 떨어진 상태에선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근육이 과하게 긴장하고 이로 인해 쉽게 피로가 쌓입니다. 특히 허리와 목 근육이 굳기 시작하면 통증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스트레칭은 이런 근육의 긴장을 서서히 풀어주고 다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되찾게 도와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연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낙상 위험이 낮고 관절염 발생률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을 푸는 동작이 아니라 근육과 관절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어이자 회복의 과정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야 효과적일까요? 지금부터는 노년기에 꼭 필요한 스트레칭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동작들은 몸을 자연스럽게 이완시키고 관절과 근육을 지켜주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경직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며 작은 움직임에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이러한 흐름을 개선시켜 줍니다. 근육 속 혈류량이 증가하고 전신의 신진대사 또한 원활해져 몸 전체의 활력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줍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하면 관절의 움직임이 부드럽게 유지되며 굳어지지 않습니다. 덕분에 몸의 회전력이나 유연성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세 번째, 낙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유연하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은 균형 감각을 키우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으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낙상이 가장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노년기에는 이 단순한 예방이 삶의 질을 지키는데 결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목과 허리의 통증을 완화합니다. 이 두 부위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긴장되고 쉽게 통증이 생기는 부위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잘못된 자세로 움직이다 보면 허리와 목 근육은 쉽게 굽고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일 정해진 시간에 스트레칭을 반복하면 이러한 부위의 근육이 이완되며 자세가 바르게 유지되고 통증도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이처럼 스트레칭은 단순한 몸풀기가 아니라 노년기의 몸을 지탱하고 회복시키는 데 필수적인 운동입니다.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된 변화는 결국 전신 건강으로 이어지며 다시금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고 삶을 활기차게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스트레칭이란 무엇일까요? 단지 몸을 쭉 펴는 간단한 동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스트레칭은 하루 단 10분만 투자해도 전신 건강에 깊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놀라운 습관입니다. 굳어있던 몸이 유연하게 풀리고 혈액이 흐르는 길이 활짝 열리며 신체 곳곳이 다시 살아 숨쉬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죠. 첫 번째, 목을 위한 스트레칭.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위아래로 움직이며 목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하루 종일 고정된 자세로 뻣뻣해진 목에 생기를 불어넣는 이 간단한 동작 하나가 두통과 어깨 결림을 완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어깨 이완 운동. 한쪽 팔을 가슴 앞으로 가져와 반대쪽 손으로 팔꿈치 아래를 감싸 부드럽게 당겨보세요. 숨을 내쉬며 어깨 근육이 천천히 이완되는 느낌을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없이 쌓여있던 피로와 긴장이 어깨 위에서 사라지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허리 스트레칭. 허리를 곧게 펴고 두 손을 허리에 얹은 후 상체를 천천히 뒤로 젖혀보세요. 허리 근육이 늘어나며 굳은 등줄기가 서서히 풀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동작은 오래 앉아있거나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뻐근해진 허리에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네 번째, 허벅지 뒷근육 늘리기. 의자에 편하게 앉은 후 한쪽 다리를 앞으로 곧게 뻗고 상체를 부드럽게 앞으로 숙이세요. 허벅지 뒤쪽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면서 하체 유연성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종아리 스트레칭. 벽이나 테이블을 살짝 짚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종아리 근육이 부드럽게 자극되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걷는 걸음도 더욱 안정적이 됩니다. 여섯 번째, 무릎 스트레칭.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린 뒤 무릎을 천천히 펴고 약 10초간 유지해보세요. 이 동작은 무릎 주변의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자극해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일곱 번째, 손목과 발목 돌리기. 손목과 발목을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려보세요. 작은 움직임 같지만 관절 주변에 정체된 혈류를 깨우고 유연성을 회복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잘 걷고 일상생활에 큰 문제도 없으니 괜찮겠지라고 말하지만 균형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눈에 띄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부터 균형 능력은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하며 70대에 접어들면 그
그 감소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균형 감각이 약화되면 가벼운 움직임에도 몸이 흔들리거나 중심을 잃는 경우가 잦아집니다. 다리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걷는 중 무게중심이 흔들려 낙상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게 되죠. 노년기에 발생하는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고관절, 골절 같은 부상은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신체 기능 저하나 우울증 같은 2차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상조차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중심을 잃기 쉽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불안함을 느끼게 되며 좁은 길이나 미끄러운 길 위에선 발을 내딛는 것조차 망설여지게 됩니다. 이러한 균형 저하의 주요 원인은 근육량의 감소, 신경 반응 속도의 둔화, 관절의 경직 등 복합적인 요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은 꾸준한 균형 감각 운동을 통해 이러한 저하를 늦추고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균형 운동을 실천한 사람들은 낙상 위험이 무려 40% 이상 낮아졌다고 합니다. 균형 운동은 헬스장에서 고가의 기구 없이도 집 안이나 산책길, 심지어 식탁 앞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움직임들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의 루틴 속에서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며 나의 몸과 감각에 조금 더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균형 감각이란 단순히 잘 서 있는 능력이 아니라 몸 전체가 정교하게 협력하여 만들어내는 조화입니다. 근육과 신경, 관절, 시각, 그리고 뇌의 평형기관까지 이 모든 시스템이 한치의 어긋남 없이 맞물릴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정된 움직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은 약해지고 신경은 조금씩 느려지며 반응 속도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스러운 흐름을 운명이라며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되돌리는 노력을 시작해보세요. 균형 잡기 운동은 단순히 다리의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몸의 언어를 되살리고 움직임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균형 잡힌 움직임은 단지 넘어진 사고를 막는 차원을 넘어 우리 몸의 중심을 단단히 세워주는 핵심 능력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균형각이 건강한 일상과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균형 운동을 실천하면 보행 안정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낙상의 위험은 현저히 줄어든다고 밝혀졌습니다. 균형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갑작스러운 미끄러짐이나 흔들림이 발생해도 중심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보행 중에도 몸의 중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자신 있는 걸음을 내딛게 되죠. 이처럼 균형을 잘 잡는 능력은 단순한 자세 교정이 아니라 삶의 자신감을 높이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균형 운동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무릎과 발목 주변의 작은 근육들까지 활성화시켜 관절 전체를 보호하고 부상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걸을 때 보폭이 일정하고 움직임이 안정적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허리나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꾸준한 균형 훈련은 낙상뿐 아니라 관절염과 같은 퇴행성 질환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균형 운동을 지속해온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골절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보고됩니다. 이는 균형 감각을 기르는 것이 단순한 예방 수준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균형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복잡한 장비나 공간 없이 집에서도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균형 운동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몇 가지 간단한 동작을 일상에 조금씩만 더해보세요. 꾸준히 실천하면 걷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변하고 넘어진다는 두려움 없이 건강한 노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발로 서기. 벽이나 의자를 가볍게 짚은 채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10초간 자세를 유지해 보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흔들릴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중심을 잡는 힘이 점점 단단해집니다. 두 번째, 발끝과 뒤꿈치 이어 걷기. 방안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한 발의 발끝을 다음 발의 뒤꿈치에 붙이며 천천히 걷는 이 운동은 포폭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감각을 키워주고 걷는 자세를 안정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의자 활용 균형 운동. 의자 뒤에 서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반대쪽 다리에 체중을 실은 채 10초간 버텨보세요. 지지대가 있어 비교적 안전하게 중심 감각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양팔 벌린 채 한 발 서기. 팔을 양옆으로 넓게 벌리고 한쪽 다리를 들어 중심을 잡아보세요. 팔을 벌리는 동작은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주면서도 몸 전체의 균형 감각을 더 깊이 자극합니다. 다섯 번째, 계단 또는 박스를 활용한 스텝업. 계단을 오르거나 낮은 박스를 활용해 한 발씩 오르내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때 중심을 잡으며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텝업은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균형 감각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여섯 번째, 발 뒤꿈치 들기 운동. 벽이나 의자를 지지하면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세요. 종아리 근육이 자극되면서 동시에 균형을 잡는 능력도 함께 향상됩니다. 일곱 번째, 앉아서 다리 들기.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린 후 10초간 유지해 보세요. 다리 근육을 강화하면서도 앉은 자세에서 균형을 잡는 연습이 가능해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기구 없이도 조금의 의지만 있으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균형 운동들이 일상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동작들이 모여 몸의 중심을 탄탄히 세우고 매 순간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혹시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심장 역시 점차 그 힘을 잃어간다는 사실을. 심장은 끊임없이 온몸에 혈액을 순환시켜 산소와 영양을 보내는 생명 유지의 중심 기관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심장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그것이 해답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조깅처럼 심박수를 높이고 산소 소비를 증가시키는 운동들은 심장을 더욱 강하게 단련시켜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 기능이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된다고 합니다. 심장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잡고 걷고 움직이는 모든 순간들이 곧 심장을 위한 최고의 운동이 됩니다. 심장은 우리의 몸속에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뛸 준비가 되어 있는 근육입니다. 그 작고도 강인한 기관은 매 순간 피를 온몸으로 보내며 생명을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심장의 박동은 점점 약해지고 피를 내보내는 혈관의 탄력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심장 질환의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심장은 움직임이라는 자극에 반응하며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걷기, 실내 자전거 타기, 가벼운 춤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실천할 경우 심장병 발병 위험을 무려 3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유산소 활동은 심장 근육을 단련시키고 숨이 차거나 쉽게 지치는 증상을 줄여 일상에서의 편안함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은 혈중 지질의 균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몸에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감소시키고 반대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시켜줍니다.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보다 활발해지며 손발이 차갑고 무기력한 증상 또한 완화될 수 있습니다. 전신으로 따뜻한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 몸은 다시금 생기를 되찾게 됩니다. 반면 운동을 게을리하면 심폐기능은 서서히 약해지고 계단을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거나 극심한 피로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노년기일수록 심장을 튼튼히 지키기 위한 유산소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심장을 무리 없이 자극하면서도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 소개할 운동들은 복잡한 도구 없이도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며 매일 꾸준히 한다면 심장 기능은 더욱 활발해지고 생활의 활력도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첫 번째, 걷기 운동. 유산소 운동 중 가장 쉽고 일상적이면서도 효과가 뛰어난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도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만으로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규칙적으로 걷기만 해도 심장질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실내 제자리 걷기. 날씨가 좋지 않거나 외출이 어려운 날, 혹은 야외 활동이 부담스러울 때에는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도 심박수를 자연스럽게 높여주며 활력을 되찾는 데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계단 오르기. 가파르게 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오르내리며 하체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것만으로도 심장은 단련되고 다리 근육도 강해집니다. 이 운동은 체중 부하가 골고루 분산되어 골밀도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천천히 추는 건강 댄스.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천천히 몸을 흔들어 보세요. 라인 댄스, 건강 댄스처럼 가벼운 동작들만으로도 유산소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춤은 몸뿐 아니라 기분까지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실내 자전거 타기. 무릎 관절에 큰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심장과 폐를 자극하는 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속도와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 자신의 체력에 맞게 조율하며 즐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수중 운동. 수영장이나 물속에서의 걷기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물의 저항이 자연스럽게 근육을 자극하며 특히 심장과 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유산소 운동을 하루 10분, 20분씩 꾸준히 반복한다면 심장은 점차 건강을 회복하고 몸은 에너지를 되찾으며 더욱 활동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욕은 오히려 탈을 부를 수 있으므로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땐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짧고 가볍게 시작하기.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하루 10분씩 시작해서 몸에 익숙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운동은 무리 없이 오래가 핵심입니다. 둘째, 운동 강도는 천천히 높이기. 처음에는 느긋하게 걷거나 움직이되 일주일에 한두 번씩 속도나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신체가 스스로 리듬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내 몸에 맞는 운동 선택하기. 무릎이 좋지 않은데 달리기를 억지로 하거나 관절에 통증이 있는데 무리한 계단 오르기를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걷기, 수중 운동, 자전거 등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심장은 당신의 하루하루를 위해 조용히 그러나 쉼 없이 뛰고 있습니다. 그 고마운 기관을 위해 오늘 하루 10분만이라도 움직여 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쌓여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테니까요. 물속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한 운동장이 되어줍니다.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전신을 부드럽게 자극할 수 있는 곳, 바로 물속이죠. 그래서 관절이 약하거나 무릎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수중 운동이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운동에 앞서 가볍게 몸을 푸는 스트레칭은 부상을 예방하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긴장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이 준비 운동은 단단하게 조여있던 몸에 여유를 주고 본격적인 운동에 앞서 몸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열어줍니다. 운동 후에도 스트레칭을 해주면 근육통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운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두고 리듬에 맞춰 걷거나 친구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운동이 됩니다. 운동이 즐겁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6번째, 일상 속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운동으로 연결하세요. 굳이 운동 시간을 따로 떼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 일부러 먼 슈퍼마켓까지 걸어간다든지, TV를 보면서 제자리 걸음을 한다든지,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운동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움직임을 습관처럼 녹여내면 운동이라는 개념이 훨씬 가볍고 자연스러워집니다. 7번째, 나만의 운동 일지를 써보세요. 운동한 날짜, 시간, 횟수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눈으로 보는 성취감은 하루하루 쌓이면서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짧은 한 줄의 기록도 언젠가는 당신의 건강을 지킨 큰 증거가 되어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을까요? 라고요. 사실 모든 운동이 몸에 이롭지만 노년기에는 특별히 몸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유지하고 관절을 보호하며 균형과 심폐기능까지 챙길 수 있는 운동이어야 하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 수명이 더 길고 삶의 질 또한 현저히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기초적인 신체 기능조차 빠르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움직임은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오히려 나이를 잊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추천한 노년기를 위한 최고의 운동 탑10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 운동은 근력, 균형, 심폐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 노년기 건강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운동들은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고 특별한 장비 없이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첫 번째 운동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첫 번째 추천 운동, 스쿼트, 앉았다 일어나기. 스쿼트는 하체의 왕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근력 운동입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집중적으로 단련시켜주는 동작으로 걷기,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하체 움직임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허벅지 근육이 튼튼한 사람일수록 낙상의 위험이 낮고 전반적인 건강 수명도 길다고 합니다. 스쿼트가 처음이라면 의자를 활용해 연습해보세요. 등을 곧게 세우고 의자에 살짝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됩니다. 하루 10회씩 2, 3세트만 해도 하체 근육이 차츰 단단해지고 무릎과 허리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운동, 균형 잡기. 나이가 들수록 넘어짐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낙상 하나가 골절로 이어지고 회복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한발서기 운동은 다리와 발목 주변의 미세한 근육들을 활성화시키고 몸의 중심을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훈련입니다. 벽이나 의자에 손을 가볍게 얹고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10초 동안 버틴 뒤 반대쪽 쪽도 반복해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흔들림이 줄고 걷는 모습에도 안정감이 깃들게 됩니다. 꾸준한 균형 운동은 단순히 낙상을 예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자세가 바르게 세워지며 자신감이 얼굴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세 번째 최고의 운동도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동작입니다. 몸의 중심을 단단히 지탱하고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삶을 지켜내는 근본적인 에너지입니다. 세 번째, 노년기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최고의 운동, 걷기.
걷기는 우리가 평생 동안 해온 가장 본능적인 움직임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유산소 운동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기술도 비싼 장비도 필요 없이 단지 한 걸음 내딛는 것만으로 심장과 폐가 살아나고 온몸의 혈액이 다시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하면 단순한 체력 유지에 그치지 않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걷는 동안 땀이 나고 심박수가 오르며 어느 순간 깊은 숨을 쉬게 되는 그 흐름 속에서 몸은 조용히 회복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떤 운동이든 꾸준함 없이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운동도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 잠재력은 깨어나지 않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속 가능한 운동을 만드는 6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운동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운동을 해보세요.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그 시간에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마치 아침 햇살을 맞이하듯 몸이 먼저 그 운동을 기다리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목표는 작게 그러나 꾸준하게 설정하세요. 하루에 1시간 운동하겠다는 큰 결심보다 10분만 걷자는 작은 시작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어느새 하루 10분이 20분이 되고 그것이 인생의 리듬이 됩니다. 세 번째, 함께하는 사람을 만들어 보세요. 친구, 가족, 이웃, 누구라도 좋습니다. 함께 걸으며 나누는 이야기, 나란히 움직이는 리듬은 운동을 지루하지 않게 해줍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운동은 가장 자연스러운 약속이자 최고의 동기입니다. 네 번째, 기록하세요. 노트, 달력, 스마트폰 메모장,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운동했다는 흔적을 남겨보세요. 그 작은 표시 하나가 어느새 여러분의 꾸준함을 증명하는 자랑이 됩니다. 다섯 번째, 환경 속의 운동을 녹여보세요. TV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천천히 걷거나 집안일 중간중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운동을 별도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로 만들면 훨씬 자연스럽고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운동 후에는 반드시 수분을 보충하고 몸을 충분히 이완시키세요. 운동은 끝났지만 몸은 아직 회복 중입니다. 수분을 마시고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며 마무리하는 이 시간은 다음 운동을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노년기에 꼭 실천해야 할 최고의 운동 3가지. 스쿼트, 균형 잡기, 걷기. 이 3가지를 하나씩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특별한 장비도 복잡한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루 10분, 나를 위한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운동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근력 운동으로 몸을 단단히 세우고 균형 운동으로 안전을 지키며 유산소 운동으로 생명을 순환시키는 것. 이 3가지를 함께 한다면 노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루 10분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 그것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바로 몸을 일으켜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건강한 미래를 열어줄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 운동 정말 좋아요 하고 추천하고 싶은 운동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실천하고 함께 건강해지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실천을 더 오래 지켜줄 겁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따뜻하고 실용적인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한 걸음으로 건강한 노년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